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요즘 진중권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진 전 교수의 언행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윤 대표님, 네. 요새 언론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랄까? 네. 이걸 받고 있는 사람이 진중권 전 교수인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한 대로 본인이 얘기했던가? 야당 전체 의원들이 자기 하나만 못하다, 진중권 하나만 못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맹활약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을 꿰뚫는 짧은 언어, 유머, 해악, 페이소스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천박한 언어도 안 쓰잖아요. 비교적 정제된 언어를 써가면서 할 얘기를 다 하는 뭐 그런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건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잘못한 건 또 과감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어떠냐, 프랜차이즈 요리 연구가 백종원 어떠냐 방송인. 그러니까 일각에서 좀 비판도 나왔잖아요.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래요. 미래통합당의 대권 후보가 백종원이나 임명룡 같은 사람 있느냐. 그러니까. 네. 임명룡가 누굽니까? 미스터 트롯에서 왜 우승한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무명해서. 그렇죠.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다 그렇죠. 우승하니까 전 국민의 아주 영웅이 돼버리죠.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밝은 얼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정치인이 미래통합당 너희들 있느냐. 이런 그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죠. 추미애, 김두관 다 현직, 전직 장관을 지낸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요즘에 언론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정치인이어가지고 언론에 자기 기사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안달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면은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량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저도 진중권 씨 뭐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것은 그 미학 오디세이라고 한 세 권인가 될 겁니다. 내가 그걸 읽어보면서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했네. 아주 심도 있게 했구나 하는데 그 이후에 뭐 각종 언론 이런 쪽에 패널로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진보 농객으로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전향은 아니지만 거기 조국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보 세력들의 그런 가시경위에 위선적인 행위에 실망해갖고 돌아선 거 아닙니까? 비평가로. 그걸 뭐 제3자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잘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추미애 장관의 전횡, 경거망동, 아무 생각 없이 내질르는 언어들, 행동도 여기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그럼요. 조국 개인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든지, 친문 세력의 사익을 옹호하기 위한 집사 역할을 한다든지, 이 얘기는 하나하나 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나는 제일 공감 가는 것은 장관 된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정의부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무너뜨린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울산시장 수사에 대해서도 막 검사들 인사권 행사해가지고 추미애가 흔들어 놨잖아요. 수사 제대로 못하게. 또 7월에도 또.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자꾸 뭐 그 수사를 방해하는 거 자꾸 했잖아요. 지금도 뭐 계속 또 한명숙 국무총리, 그거 뭐 재수사하라고 또 엉뚱한 압력 자꾸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밸류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그 이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수사하는데 그 검찰하고 뭐 채널A 언론이 유착했다, 건원 유착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와서 기존에 수사하던 거를 다 우야무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진중권 씨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죠.
최광욱 기소 이것에 대해서도 네. 진중권 씨는 네. 정말 파렴치한 잡범인데 그렇죠. 그걸 기소 막으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추미애가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지적을 하면서 사법부라든가 검찰의 독립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이 법무장관 아닙니까? 네. 권력에서 막 압력을 넣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독립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래야 하는데 지금 사법부하고 검찰 그 독립을 파괴하는데 아주 그냥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자유당 때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는 안 했어요. 예, 부정선거 때도 저렇게는 안 했고, 특히 그 검찰 지휘권 행사에서 과거에 노무현 때 김종빈 검찰총장을 내보냈잖아요. 천정배 장관이. 그때도 그렇게 함부로 안 했어요. 예. 예의는 다 갖췄죠. 예의는 갖추고 그 강정구 교수 그 뭐 친북 활동 그 뭐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지휘권을 받은 꼭 구속해야 되냐 불구속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품위도 있고 절제도 있고 한 게 천정배 그때 장관의 행동이었는데 지금 추미애는 거의 시정 잡배들 같지 않아요?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아주 유치한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쟁에서도 적장을 사로잡아도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적장을 목을 그렇죠. 칠 때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 어째 적장입니까? 자기들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수사 가혹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보수 쪽에서는 이가 갈린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럼요. 자기들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금 자기 뜻에 어긋나고 조국 수사했다고 울산시장 수사했다고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가둬놓고 핥히고 물고 부러뜨리고 이렇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이런 날카로운 지적에 추미애도 사실은 별로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권 내에 있는 소위 뭐 친문 세력이랄까 그 핵심들도 말하자면 여권 외곽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시민하고 교통방송의 김어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진중권한테는 깨갱이더라고요. 워낙 자신들을 잘 알아서 그런지. 같이 뭐 활동해서 잘 알고 또 자신들의 약점도 또 많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특히 조국 수사가 시작된 게 동양대 그 학력 위조 상장 위조 이것도 그렇죠. 시작됐잖아요. 위조 사건이죠. 근데 그거 동양대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거기가 있으면서 어떤 발언을 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나오고 사표 내고 하는 거죠. 교수 사표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교수 한 번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65세까지 보장됐는데 왜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도 어설프게 동양대에서 전화해가지고 총장한테 전화해서 좀 잘 도와줘 뭐 이런 한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기자로서 취재를 했다는 거 취재했다고. 아닙니까? 아릴레오 네. 기자로.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 서류 조작한 거 정경심 조국 부인 정경심 서류 조작한 것도 증거 보전으로 해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저는 뭐 김어준은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도 계속 그 친문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친문 이 사람도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나라를 쥐었다 놨다 하는 게 저는, 김원준이라고 다 알려져 있어요. 저는 하도 좀 제 이해력으로는 이해 안 되는 언어들이나 발언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아예 그냥 무시하는 그런 편인데. 근데 친문 이런 운동권들은 거기 가서 다 머리 조아리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들 한다는 게 수석이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김어준 같은 사람도 진중권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진중권 씨가 개인적으로는 요거 얻어먹을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SNS나 계속 통하는 게 날카롭게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틈을 안 주는 거죠. 김문준에 대해서도 뭐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진중권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도 진중권 씨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무슨 비리 지금까지 알려진 더 파렴치한 일도 있다. 그래도 아무 말들 안 오고 있잖아요. 진중권이가 다 까버릴까 봐서. 그런데 최근에도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정권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다 네. 하면서 딱 핵심을 찔렀더라고. 사실 윤석열 지금 몰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몰아내고 나면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는 저리 가라 할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 성남 민심, 분노 이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조국 수사하고 울산시장 수사하고 여러 가지 수사한 게 그거는 정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 편 수사했다고 저렇게 압박하고 해서 만약에 쫓아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난 거죠. 예. 그럼요. 예, 엄청나다고 봐야죠. 그게 아마 이 정권 붕괴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보여집니다. 정의롭지 않은 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셨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학력 수준도 우리처럼 높은 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그런 나라에서 이런 식의 막무가내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죠. 예. 하다못해 시장에서 노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뉴스 접하고 있어요. 예. 그거 다 판단 다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예, 다 판단해요. 이런 공중파라든가 또 친문 언론들은 뭐 좀 정부한테 밑보일 얘기라든가 그쪽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유튜버들을 다 듣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죠. 예, 뭐 이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소상하니 진실을 앞뒤 전후 알리는 얘기를 거죠.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TV 켜보면은 공중파 뭐 다 볼 게 없잖아요. 다 정부 그 예. 대변인 하는 방송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공중파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볼턴 회고록이 나오면은 아, 한미, 북한 간에 한국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한 걸 풀어줘야 되는데 문재인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런 회고록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볼턴이 나쁜 놈이라 왜곡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를 하고 그게 또 사실인 것처럼 믿는데 그거는 공중파 보는 사람 생각이고 유튜브 보는 사람은 뭔가 판단이 달라야죠. 진실을 더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표님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진중권 교수도 추미애 장관의 저 행태에 대해서 유시민 지치다거리 유시민이가 여기저기 걸렸는데 지금 쏙 빠져나갔잖아요. 신라제 사건이 뭐고 쏙 빠져 뒤치다거리 또 한명숙 정과 기록 발소 그게 또 올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나아가서는 친문 패밀리 집사 노릇한다. 지금 권력 비리, 연루, 설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고. 라임 사건 같은 것은 뭐 현역 의원 두 사람이 돈 받았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인데도 그것도 다 깔아뭉 게. 그러니까 집사 노릇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진중권 교수가 교수답게 논문 쓰듯이 탁탁탁 정리를 해갖고, 그렇네. 그렇죠. 이런 건 잘해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를 또 다시 얘기해요. 울산시장 선거 그 개입 수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조국 수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런 게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중권 교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주홍글 씨 지우개는 과잉 충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자기 정치적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지만 그걸 챙기려면은 그걸 달성하려면은 주홍글 씨를 지워야 하니까. 그렇죠. 그 주홍글 씨가 옛날에 노무현 탄핵 때 적극 찬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 있는 원래 조직에서도 뇌물 받아 먹은 사람들이 회장이나 윗사람한테 더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게 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추미애도 과거에 그 탄핵 찬성했다는 것 때문에 그때 뭐 삼보 일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무릎도 나가고 했다고 계속 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치적 이벤트 쇼를 좀 했죠. 그렇죠. 근데 추미애 최근에 이런 행태를 보면 지난번 단독으로 민주당이 연 법사위에서 검사들한테 순치된 것 아니냐. 친문 의원들이 그렇죠. 좀 좋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이후에 이런 식의 더 말하자면은 더 저열한
그런 비판 공세를 윤석열한테 더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머니가 된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너 며느리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더 며느리를 학대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잖아요. 예. 예, 너 윤석열 검찰한테 순치된 거 아니냐, 초선 의원한테 순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반어법으로 들어야 되는데 곧대로 이렇게 듣고 분노해서 더 저렇게 괴롭힘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또 최근에 아주 재밌게 얘기했던 거구만요. 스토커 처벌법을 아마 법무부가 내고 있는 모양.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까지. 5년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좀 참으라고 하더군요. 이 법만 통과되면 추미애는 5년이다. 징역형이. 계속 스토킹이죠. 예. 그것보다 더 큰 장관이 검찰총장은 사사건건 그동안에 계속 들어줬거든요, 검찰총장이. 그 채널A 그 뭐 수사도 처음에 그 인권 쪽에 했다가 인권감독관한테 같이 이게 하는 걸로 해서 계속 받아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저렇게 스토킹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처신을 상당히 진중원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 같이 맞대응을 하고 나서면은 그렇죠. 이게 더 폭발하고 자칫하다가는 맞네. 총장이 막 장관한테 막 대드는구만 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걔는 지서도 기차는 간다. 나는 내 길을 뚜벅뚜벅 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해놓고는 딱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조홍천 의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막 그렇게 강박을 하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호하고 진중하게 그렇죠. 이렇게 장관이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 점잖에 충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거지를 부리는 건데 그 노자가 얘기한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물 흐르듯이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를 상선약수하는데 물 흐르듯이 하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바가지를 들고 와서 그 물을 자꾸 퍼내고 있잖아요. 근데 물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물을 바가지로 퍼낸다고 그 물이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가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진 전 교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묻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자기 정부 내에서 지금 뭐 머리끄댕이 잡고 뭐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맥살이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얼굴에 압박한 뭐 막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닥을 추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미애를 신뢰하는 것이냐, 윤석열을 신뢰하는 거냐? 이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피스를 물어야죠. 피스를. 지금 경기 중에 선수들끼리 난투극이 벌어졌잖아요.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가 파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피스를 물어야죠. 그래서 경고를 해야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심판이지만 윤석열 퇴장시키려면 시키든지. 네? 나 마음에 안 들었다. 넌 나가라. 레드카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예스, 노를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저는 집에 개 키우는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 야, 인마 조용히 해. 워워 하면 개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쉬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그럼 나가서 막 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이지 않게 쉬 이런 소리 내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그게 얘기는 물어라고는 안 해도 대통령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내가 좀 물어야 되는구나 이 추미애가 그거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추미애가 또 공교롭게 개띠입니다. 대통령도 물으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추미애처럼 물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한테 무슨 흙탕물 튀기는 것은 절대 손 딱 씻어버리고 뒤에 딱 앉아갖고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요. 내일 아니다. 그게 위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경고를 해야죠. 추미애 너 똑바로 해. 아니면 너 장관 그만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저걸 또 잘했다고 뭐 추다르크니 뭐 추누님이니 이런 또 댓글이 올라오니까
추미애가 또 한창 고무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지금 네. 쑥쑥쑥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 기여를 한 분이 추미애 후보. 그렇죠. 지금 인천국제공항센터입니다. 그렇죠. 특히 20대 이 젊은이들의 지지율은 반토막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이랄까 정의랄까 이런 부분은 평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것을 짓밟은 데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불관원의 자세를 딱 취하면서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른 채 한 거죠, 사실.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용납을 할지 참 의문입니다. 네, 지금은 좌고우면하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죠.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해서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정리 안 해주고 계속 수사 결과 나오고 재판 진행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또 수사합니다. 특검해서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추미애까지 아마 특검 수사 대상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공수처장 추천을 빨리 해달라. 정상적으로 7월 15일까지인가 뭐 발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압박을 한 것도 빨리 자기는 또 뒤로 빠지고 공수처장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공수처장 해서 윤석열 수사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추미애라든가 이렇게 아무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해서 쥐들이 짹짹짹짹짹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어도 이게 꼼짝도 안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공수처 빨리 만들어갖고 치도록 하고 그럴 의도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지금 그래서 추미애는 공수처 생기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계속 찍찍거리는 거지 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 전 교수의 수쟁력이랄까요? 또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